투자하기 딱 좋은 곳을 찾아 떠나보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급등 후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그간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섹터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지도는 반도체 관련한 쪽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가다 보니까 꽤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좀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도 뭐 아쉬움도 있어서 이것을 첫 번째로 좀 골라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와 다르게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코스피 전체 순매수가 이 두 종목에 대부분 다 집중이 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미국이 연일 이 테크주들 중심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관련된 훈풍은 다소 조금 미약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대거 쓴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위 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썩 순매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뭐 키맞추기의 흐름들의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는 되는 만큼 지금 코스닥 내의 소부장 관련 업체들 또한 나름의 그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래도 한번 재반등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물론 현재로서는 이 상위 두 개 대형사들 중심의 그런 관심이 현재로서는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조선 그리고 방산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의 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적으로 HMM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안에서도 종목 장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꽤 많은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소외되는 경향을 좀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제가 뭐 이쪽을 고른 이유가 사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과열 구간에 좀 진입이 되면서 좀 다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그 관세가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두 섹터인데요. 이렇게 좀 다소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쪽이 조금 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근거는 역시 실적이고요. 어제 또 현대로템의 후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회담에 있어서 뭐 푸틴 대통령 불참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기대했었던 것처럼 이런 정전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진 않냐라는 그런 또 부분들까지 더해서 한번 좀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볼 섹터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뭐 물론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을 최근 며칠간의 조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은 덜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의 이 두 섹터의 반등 여부가 오늘 저는 그리고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볼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구간에서 쉬어갈 때는 오히려 반등의 기회 모색해 보면서 관심 갖고 볼 때다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 떠날 여행은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 관련해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호실적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이렇게 엔터도 그렇고 카지노, 면세점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미중 간의 관세 유예에 따라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쪽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이 관련주들 특히 대표적으로 카지노를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롯데관광개발의 어제 실적까지 더해서 이제 카지노 회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내수 전용 강원랜드는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밖에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GKL, 파라다이스 모두 다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1분기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에도 이렇게 호추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남은 또 2분기 또 최대 성수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면세점이 2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업체들도 물론 뭐 구조조정에 그런 여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그래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아무튼 이제 관련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완화되는 뭐 한한령 해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완화되는 분위기들은 뭐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만큼 아마도 올해 남은 분기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회복 탄력, 반대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남은 분기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중국 소비주 위주로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저는 오늘 이제 레이저 옵텍이라는 회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이 의료기기를 비롯한 K-뷰티 관련된 산업이 글로벌 계속해서 확장세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미용 의료기기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미용 의료기기를 좀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뭐 흉터를 치료한다던가, 뭐 모공을 개선한다던가, 뭐 피부 재생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성의 그런 제품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재작년에 FDA 승인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팔라스 프리미엄 제품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미용 의료기기보다 이 치료 목적용 이런 기기는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프리미엄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 또 내후년 계속해서 신제품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추가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실적이 다소 좀 저조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국내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레이저 옵텍 역시도 다시 한 번에 올해 재도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최근에 4월경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이 12,500원대인데요. 오늘은 이제 12,0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개별 종목들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공략주로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괜찮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장중에는 9%가량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수익 실현 가나요? 일단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제 JYP 엔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컨센서스보다 소폭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제 수급이 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의 당분간의 악재는 그렇게 썩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좋아질 수가 있고 특히나 1분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이 없는 그런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만큼 뭐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유지를 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 가자는 의견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쉬어가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도 좀 따라서 이렇게 쉬어갈 때는 추가 매집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 아까 조선방산을 말씀드려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일단 자회사 3개의 조선사가 모두 다 실적을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금 목표가를 이게 좀 터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올리려고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33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증권사 여러 증권사에서 각자만의 이런 그 이익 추정을 좀 하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증권사의 그 가격에 대략 P 한 11배 정도를 적용해서 제가 지금 33만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에 의하면은 뭐 33만 원이 돼도 PR 기준 한 9배 정도가 채 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최근에 조선방산이 쉬었던 만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한번 좀 바라보면서 한번 목표가를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3만 원. 그리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죠? 예, 뭐 2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장이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이후에 다소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잘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